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엄마가 치매가 걸리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강박이 있는 18세 여학생입니다. 어느 날 SNS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번 이런 생각이 나면은 할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공황장애와 고혈압이 있기도 하고요. 술을 매일 드시고 고기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어휘력도 떨어지고 자주 깜빡하시고 나이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엄마의 모든 행동이 치매와 죽음에 연관되어 보여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심정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엄마의 건강은 엄마의 문제입니다. 나의 강박은 내 문제죠. 엄마가 여러 면으로 힘듭니다. 본인 지금 건강 문제도 있죠. 그리고 아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생계도 어느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까지 강박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여유가 없어지겠죠. 반면에 내가 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요. 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만큼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네, 이게 방법입니다. 나부터, 엄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강박을 가지게 될까? 네. 거기에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드러난 이유는 SNS에서 글을 봤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를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숨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부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담에 대한 회피 때문에, 숨은 회피죠. 숨은 이유입니다. 회피를 하려고 다른 생각을, 엄마의 문제로 내가 그 시선을 돌린다는 거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존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대한 부담이면은 아마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진로 선택, 그리고 공부하기. 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각각 진로 선택 쉽게 하기, 닥터의 강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쉽게 하기를 통해서 쉽게 해결해 보시고요. 의존은요, 이제 18세가 됐으니, 어렸을 때야 당연히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해야 되겠죠. 네, 의존에는 경제적 의존이 있고 심리적 의존이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서기를 하냐고요? 네, 질문을 시작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스스로 서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은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서기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19세 여학생입니다. 마음이 힘들어 상담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상담 일정 조정은 하루 전날까지 자유롭게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상담 전날 가족과 진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했다고 하네요. 상담 선생님이 곧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아마 그날 있었나 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랬는데 거기에는 회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이제 다시 본인이 상담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의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오라고 할 때까지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웠다고 합니다. 진로 문제도 있고 이 상담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나지 않겠다는 이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네요. 네. 진로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쉽게 하기. 이분도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 쉽게 하기. 이렇게 쉽게 해보세요. 그 상담 선생님은요, 네, 이게 부모가 아닙니다. 네,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부모는 알아서 챙기잖아요.
네, 내 상담 선생님은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요청을 할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청을 할 때. 이거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너 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닥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지는 않죠. 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라는 거지 아무 때나 찾아가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일정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이건 안 가겠다고 자존심을 세울 문제가 아니죠. 네, 이 문제 상담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세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게 무슨 관계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분도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여러 다른 아마 또 상담을 하실 겁니다.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조정을 좀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잘 맞추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시간에 비워놓는 거거든요. 일부러. 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약속해서 가시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또 앞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면은 더 쉽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주기적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 23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을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기침이나 만약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기침이나 침이라도 튀기면 불안해한다고 하네요. 손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은 세정제로 수없이 씻고 또한 손으로 만진 부위까지 씻는다고 합니다. 휴지를 보면서 에이즈라는 단어가 이게 머릿속에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휴지를 만지면은 사용하면은 에이즈에 감염될 것 같은 굉장한 불안감이 든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서 다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에이즈면 내 소중한 사람은 어쩌나 하는 또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렵고 사회생활도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의심 감염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요, 에이즈 공포증이라기보다는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 훨씬 더 크고요. 건강 염려증을 뭐 조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강박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 완치 훈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 염려가 남아 있으면은 건강 염려증 완치 훈련까지. 여기도 이제 이 강박이나 건강 염려증 다 뭐의 병입니까? 생각의 병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또 그 밑에는 숨은 이유로 회피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에 이게 부담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다시 다른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까 같이 또 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몸맘 그리고 일 관계. 네, 이걸 하면 됩니다. 내 몸만에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몸매가 있다, 몸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몸 만들기. 내가 원하는 일 쉽게 하기, 즐기기. 내가 원하는 관계 쉽게 하기, 즐기기. 잘 못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이를 하면 할수록 이 강박과 건강 염려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왼쪽 눈 아래 통증에 대해 약물 치료 중인데 완치 훈련을 병행하고 싶은 75세 남자입니다. 1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런 통증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숙이고 씻을 때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완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해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지 2개월 전에요. 넘어지면서 어깨를 아마 왼쪽 어깨겠죠. 왼쪽이 아프다 보니까 소파에 넘어지면서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통증이 아주 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얼굴도 통증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통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잘 이제 75세이시니까 뭐 잘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이 지금 얼굴 통증이 3차 신경통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이 무엇이든 훈련이 해가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은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되거나 한 뭐 2주나 한 1개월 정도 같이 해보세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진단을 또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병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낫는 병이면요, 아마 1개월 정도면은 완치가 될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지속이 되거나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네,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닥터의 몸맘섬 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된다면은 이게 이제 얼굴만의 원인이 아니라 뭐 마음의 원인,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가지시고 닥터의 몸맘섬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한 번만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병원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분의 사례였고요. 이제 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셨죠? 네. 다음은 이제 수요일인데요. 광복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한번 쉬고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